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이시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지주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CJ였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기업일지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세 가지 이슈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물산도 어떤 이슈가 있나 보네요. 일단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최대 지주회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구조를 본다면 삼성물산이 삼성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부분 오늘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삼성 그룹을 보는데 그중에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10월 28일자 IBK 투자증권과 10월 5일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어제 CJ는 세 가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삼성물산은 두 가지 이슈라고 제가 그 대본을 고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집중을 해서 이 삼성그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삼성물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상속세 재원 마련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속세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 결국 총수 오너 일가의 가장 큰 안정적인 현금 재원 마련 수단 중에 하나는 배당이다. 배당은 직접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직접 배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등의 관계사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받는 간접 배당들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 처분 신탁 계약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 SDS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왜 오늘 삼성물산을 보려고 하느냐를 물으신다면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입니다. 최정점에 있는 회사죠. 한때는 자동차 사업도 영위를 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니까 그렇겠죠.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금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에버랜드, 레미안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가깝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삼성화재, 카드, 생명, 증권, 금융계열사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식자재 유통이나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웰스토리 등등이 있을 겁니다.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현재 본업 가치는 10% 남짓, 그리고 나머지 90% 내외로서는 계열사 지분 가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도 18%를 넘어선 18.13%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결국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5%,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5% 남짓인데요. 약 21조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43.4%, 약 25조 원. 삼성생명 19.3%, 약 2조 7천억 원. 삼성 SDS 17.1%, 약 2조 원. 삼성 엔지니어링 7%, 3,480억 원. 삼성중공업 10%, 약 50억 원. 그 외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상장사들입니다. 이러한 비상장사들을 합쳤더니 약 54조 원, 약 2조 5천억 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자회사의 합산 가치는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를 합쳐서 지분 가치만 약 54조 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전일 시총이 21조 8,600억 원을 전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상 그래왔습니다. 지분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의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이 삼성물산인데 결국 삼성물산을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으로 이어져 온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삼성물산의 가치도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 삼성물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다라고 삼성물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실세죠.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면 좋을 텐데 지금 삼성물산이 사실 주가가 좀 그렇게 주목받는 주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살펴봐야 될 이유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삼성그룹의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지배구조 개편 및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앞으로 더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구조조정 및 뉴 삼성이라는 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부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2조 원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상속세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재원 마련의 키포인트는 배당이다. 그러면 관련된 그룹사들의 배당 추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배당 이외에 대출,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지분 매각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보유지분 매각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분 매각이 걸려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을 위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꾸준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두 가지 시나리오 중 나는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를 보시면서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이나 삼성 SDS 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배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로부터 오는 직접 배당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배당이 가면 그 삼성물산은 적어도 받은 배당금의 60에서 80%는 재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 재배당이 간접 배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그룹 꾸준하게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 수입 추이인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죠.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순으로 배당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물산도 최소 배당금은 2,000원을 유지할지 이보다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아시면 이 방향성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 사이클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지분 매각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하기 위해서 이 삼성생명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게 오너 일가에 유리하고 대내외 환경에 있어서도 삼성생명이 주가가 우상향하는 데에는 환경이 좋다.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았을 때 삼성생명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당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삼성 SDS까지 보신다면 주주 환원 정책, 배당 정책의 방향은 오히려 확대 측면으로 확고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틀은
크게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2014년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있죠.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려지는데요. 14년도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이 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골자는 금융사,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이 현재는 취득 원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가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을 해서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물산도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주총회를 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와도 나온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분이 가장 높은 곳이 삼성물산이고 지금까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최정점에는 삼성물산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신다면 앞으로 삼성은 기승전 삼성물산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점검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할 것이다. 뉴 삼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보험업종에서 법이 개정된다면 삼성화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 삼성생명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물산 이 기업 자체로도 또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에 대한 실적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삼성물산에 대한 실적을 말씀을 드릴 때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레미안 아파트라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이 영위하고 있는 상사, 그리고 제일모직과 같은 패션, 계열사들의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에버랜드죠. 리조트 사업, 그리고 급식 사업에 관련된 실적 개선 및 호조가 기대감으로 남아있는 3분기 이후 4분기 그리고 내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좀 빠르게 본다면 건설 부분의 일회성 비용 발생입니다. 국내 석탄 발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일시적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3분기 1,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건설, 본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신반포 재건축 수주로 5년 만에 이 재건축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레미안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CI까지도 조금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나 죽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축 부분의 수주가 이어졌고 그 수주 중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즉 그룹 내에 하이테크 프로젝트 수주가 그 중심에 또 있었습니다. 주택 수주가 감소를 했을 때 이 하이테크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삼성 계열사들의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신공장이나 신규 라인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 수주 감소분을 모두 다 상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 잔고가 24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 중에 그룹 관련 현장이 최소 2조 원 이상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주한 현장이죠. 카타르 LNG 공사 현장이나 대만 타오이안 공항 건설 등 하반기부터 이러한 현장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편입이 되고 잡혀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수주 잔고는 적다고는 하지만 6조 5천억 원입니다. 대부분 도시정비 사업 관련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인 측면에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삼성그룹은 두 가지 이슈 기억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정점은 삼성물산이다. 그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건설,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자회사, 바이오 상사, 패션 계열사들의 실적 좋아진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에버랜드, 리조트와 급식 사업 관련된 호조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상 하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꼬박꼬박 모아가신다면 1년, 2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열매를 나도 같이 좀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물산을 꾸준하게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삼성물산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